첫 번째 경기는 베로나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파올로 자네티 감독의 베로나는 현재 리그 19위 강등권이며 7시즌 말에 다시 세리에 B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했으나 최근 4경기에서 0승 1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전 시즌 득점과 수비 모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베로나인데 지난 리그 19경기 15골로 리그 최저 득점 3위인과 동시에 31실점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베로나의 실리 축구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지난 4라운드 유벤투스전과 14라운드 아탈란타를 상대로 할 때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며 승점을 따낸 경기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베로나의 홈 경기 스탯만 봤을 때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력만큼은 리그 상위권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노 감독의 볼로냐는 현재 리그 9위입니다. 볼로냐의 경우 지난 12월 사우에서 치른 이탈리아 슈퍼컵 일정까지는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팀이었지만 슈퍼컵 결승전에서 나폴리에게 패배했고 그동안 많은 일정을 치르며 누적됐던 체력적인 문제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최근 리그 4경기 0승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시즌 17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볼로냐 공격의 핵심인 오르솔리니는 개막 이후 공식전 11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었지만 최근 11경기에선 단 1골만을 기록하며 침체되어 있으며 볼로냐의 득점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코모 원정에선 후반전 49분 캄비아기의 선제골이 터져주기도 했고 이날 볼로냐의 경기력이 꽤나 괜찮다고 느껴진 경기였지만 캄비아기는 이날 경기에 히어로에서 악당으로 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후반전 58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합니다. 결국 볼로냐는 한 명이 부족한 채로 30분 이상을 뛰어야 했고 정말 아쉽게도 추가 시간이 94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홈에서 경기력이 꽤나 괜찮은 베로나이기 때문에 최근 짧은 휴식 기간과 피로가 누적된 볼로냐로선 굉장히 어려운 원정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베로나가 충분히 승점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추천 픽은 이 경기 언오버 기준점이 베로나고 홈에서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볼로냐의 득점력이 최근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낮게 잡힌 매치업인데 2.5 오버의 배당률이 2.3대5 역배당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이 경기 양상이 지난 세리에 13라운드 볼로냐가 1대3으로 크레모네세에게 패배했던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역배당을 받은 2.5 오버를 가보겠습니다. 코모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파브레가스 감독은 자신의 전술을 지지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코모라는 팀을 만나 정말 단기간에 코모를 세리에 탑독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21년 만에 세리에 A로 승격했던 코모는 리그 10위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더욱 대단한 것은 단순하게 언더독 팀들의 실리적인 축구 전술이 아닌 파브레가스 감독이 자신의 확고한 전술 컨셉을 팀에 입혀내며 만들어낸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 성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코모의 보드진들은 감독을 확실하게 밀어줘야겠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기대에 힘입은 세스크 감독의 코모는 현재 리그 6위를 기록 중이며 지금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21년 만에 승격한 이후 두 번째 세리 A 부대에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밀란은 폰세카와 콘세이상 감독의 합작으로 직전 시즌 준우승 팀을 리그 8위까지 떨어뜨리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번 시즌 새롭게 선임한 감독은 유벤투스 말년에 무능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를 지난 13-14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선임합니다. 참고로 알레그리는 밀란에서 경질되었던 지난 13-14 시즌 리그 승률 26%로 경질되면서 피올리 감독이 오기 전까지 밀란의 암흑기 스타트를 끊었던 감독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밀란은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며 1위 인테로와 승점 3점 차이로 우승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 누구도 알레그리 감독 선임에 대해 이견을 던지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리에에서 밀란이라는 팀의 위상을 고렸을 때 과연 알레그리가 보여주고 있는 강팀답지 못한 답답한 실리 축구에 대한 불만도 많은 모습입니다. 물론 어쨌든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프로 세계에서 일단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리그 12라운드 인테르와의 밀라노 더비에서 실리적인 축구로 0대1 승리를 기록한 부분만 봐도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최근 밀란의 3경기를 보면 이상 신호가 온 듯 보입니다. 칼리아리, 제노아, 피오렌티나로 이어지는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업에서 1승 2무 0패로 우승을 향하는 팀답지 않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고 경기 내용에선 더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레앙 해조에 가까운 무전술 수준의 공격 전술을 보여주었거든요. 경기를 예상해보면 밀란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만큼은 1라운드 개막전에서 크레모네세에게 패배를 당한 이후 리그 18경기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오며 리그에서만큼은 패배를 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레그리의 밀란, 솔직히 배팅하고 경기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재미가 떨어져 배팅하기 싫은 팀이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밀란의 사이드로 보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모 역시 이제는
리그는 강팀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양팀 득점 성공에 베팅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분석해볼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승점 43점 리그 12위로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14-15 시즌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승점을 쌓았던 예스토르 감독과의 결별을 득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납득이 갔던 것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직전 시즌 순위와 승점만 놓고 봤을 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시즌이지만 득실차가 무려 마이너스 16점으로 투치 못했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이번 시즌 새롭게 선임한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출신이자 최근 은퇴하며 지도자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잔드로 바그너였지만 성적 부진으로 인해 리그 12라운드 만에 경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마누엘 바움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첫 경기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고 부임 이후 리그 3경기에서 1실점만을 허용하며 빠르게 수비를 안정화시켰지만 직전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첫 경기였던 레버쿠젠전을 제외한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바움가르트 감독의 첫 번째 풀시즌을 시작한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리그 9위를 기록 중으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경기력에서도 크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직전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3연승에 실패한 것은 정말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을 겁니다. 이날 우니온 베를린이 기록한 기대 득점은 무려 3.35xg로 상대팀 마인츠보다 3배가 높았지만 골대 2방의 브론과 수많은 빅찬스 미스로 경기 77분까지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70분 이후 교체로 들어온 정우영과 류비치치의 득점이 터지면서 교체 카드가 적중했고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불운했다가 좀 더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우니온 베를린도 최근 3경기에서 6골로 득점량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며 간결한 공격 전술이 특징인 두 감독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득점 기회가 많이 열릴 경기로 예상해보며 이 경기 역시 양팀 득점 성공으로 가보겠습니다.